안녕하세요, 브랜드 한성만입니다. 오늘은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신차 길들이기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차를 받으면은 딱 출고하러 가서 정말 신이 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는데, 영업사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놓치고 얘기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차를 딱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들, 물론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용품 작업을 했으니까, 썬팅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썬팅 어디 들뜬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겠죠. 그런 후에 우리가 신차 길들이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영업사원한테 물어보면은 급제동, 급가속 주의해서 하세요, 이 정도 말은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식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차가 너무 좋아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굳이 신차 길들이기 이런 거 안 하고 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신차 길들이기는 정말 차 오래 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길들이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차에 있는 모든 비닐들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어에 붙어있는 스펀지, 파란 스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모두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비닐이나 스펀지 이런 것들은 접착제들이 붙어 있거든요. 화학약품이죠. 이런 접착제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썬팅이나 PPF처럼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정교하게 붙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비닐 안에 공기도 들어가 있고 습기도 차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스테인레스 쪽에 있으면은 녹이 슬기도 하고, 플라스틱이나 가죽에 붙어 있는 비닐이면은 변질이 되기도 하니까 무조건 비닐은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적정 공기압들이 나와 있죠. 브랜드하고 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앞에하고 뒤를 보면은 사람이 적을 때 많을 때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 정도 또는 최고 높은 수치로 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조사에서 이거 무조건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가서 타이어 공기압 딱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륜에 맞춰서 조금 더 넣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서 내 차 매뉴얼 또는 주유구 이렇게 가면은 타이어 공기압 표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공기압 체크부터 무조건 하셔야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차량의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내 바퀴가 공기압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출고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출고하고 출발하자마자 5분 정도 지났는데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뜨고 이런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 출고 받으시는 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 다른 분들도 체크 한 번씩 해봐서 바람을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차를 받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차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조사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자, BMW 매뉴얼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2000km까지는 시속 150km 이하에서, 그리고 RPM은 3500, 디젤 기준입니다. 가솔린 기준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3500rpm을 넘어서 하는 거는 좋진 않죠. 저는 3000rpm도 최대한 안 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단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르막길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은 넘겠지만 최대한 넘지 않도록 해서 rpm을 적정 수준에 맞춰서 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차종마다, 같은 제조사인데도 차종마다 전부 다 주행거리, 속도가 다르니까 꼭 내가 구입하면은 매뉴얼 한번 살펴보시고 매뉴얼대로 따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기준을 항상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 이런 데서 차가 밀리는데 사용을 하시는 분들, 출근, 퇴근하고 쓰다 보면은 2000km까지 한 달, 두 달 막 세워라 내워라 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신차 길들이기가 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하루 10km, 20km 운행하시는 분들은 길들이기라고 말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 접지력이 아직 최상이 아니니까 약품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접지력이 최상이 붙을 때까지는 300km까지는 무조건 정속 주행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서행을 하면서 속도도 천천히 올리시고 어느 정도 속도가 도달하면은 정속 주행으로 쫙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길들이기도 있죠.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 주행거리는 500km까지는 조심스럽게. 근데 이것도 브레이크도 깊게 들어가면은 뭐 0.4G에서 몇 회, 0.8G 같은 경우는 거의 급제동에 가까운데 그런 횟수를 뭐 25번을 해라 뭐 이런 브레이크 길들이기도 있는데 그거를 다 맞춰가면서 하기까지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도 최고 속도 제한 정도에 맞춰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가다 서다 하면서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밟고 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 제네시스 이상급 차량들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길들이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 신차 길들이기입니다. 최초 1000km 전까지는, 그리고 3000rpm 이내에서. 우리가 길들이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엔진 수명을 길게 가기도 위함이지만 연비 향상, 그리고 출력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내 운전 습관을 ECU에 학습하는 그런 기간까지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차 길들이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제네시스는 1000km 그리고 3000rpm 이하에서 운행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전 현대자동차의 매뉴얼에 있던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현대차 제네시스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해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벤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1500km까지는 길들이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BMW 2000km, 벤츠 1500km, 현대 제네시스는 1000km.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최소한 1000km까지는 제발 정속 주행하면서 서행으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넓게 보면은 2000km,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3000km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신차 길들이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대부분 140km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속도도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제한하는 속도, 우리나라는 110km가 최대죠. 그래서 110km, 120km 요 정도까지만 달리시고 그 이상은 안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프로그램 컴포트나 에코, 우리나라 뭐 노멀도 있는데 한마디로 스포츠 모드는 쓰지 말아라. 스포츠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거는 RPM 영역을 좀 더 넓게 쓰니까 변속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RPM은 고 RPM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차에 무리가 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길들이기가 다 끝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킥다운 하지 마시라는 거는 엑셀을 끝까지 밟지 말아라. 이러면 무조건 고 RPM 올라가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킥다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500km를 주행하고 길들이기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좀 밟아주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지 상태에서 엔진을 워밍업 하지 마세요. 예열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예열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었죠. 예열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겨울에는 1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면서 엔진 오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온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밟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워밍업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훅가시라고 하죠. 그래서 윙윙 밟아주면서 이 온도를 억지로 높이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출발하라는 소리는 한 2-30초 오일이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대도시에 사시면서 출퇴근에 급하신 분들, 신차 받고 나서 다음날 출퇴근하는데 뭐 10km, 20km 이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길들이기가 소용이 없어요.
특히 밀리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시는 거는 전혀 차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항들을 지키더라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신차 출고를 받는 시점, 이 시점 날짜 잡을 수 있죠.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세요. 나는 신차 길들이기를 하는 거지만 가족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가는데 나의 목적은 신차를 길들이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왕복 한 500km, 600km 이 정도만 달려줘도,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강원도 아니면은 멀리 가서 거제도 한번 갔다 오시면은 거의 1000km 가까이 타니까 이 길들이기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1박 2일 여행 가서 추억도 쌓고 신차 길들이기도 한 방에 끝내버리고, 이러면은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비닐은 무조건 전부 다 제거해 주시는 거. 두 번째, 타이어 공기압 무조건 체크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이거 민망해서 타이어 교체할 것도 아닌데 괜히 타이어 전문점 가서 이런 거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신차인데. 저는 기계를 사서 쓰거든요. 인터넷에서 한 4, 5만 원 주고 샀는데 타이어 공기압 그때그때 넣어주는 것들 조그만한 거 있는데 바로 꽂아보면 수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시면은 겨울철에도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기계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길들이기 최소 1000km까지는 140을 절대 넘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도보다는 RPM입니다. 속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RPM이 3000rpm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연비, 이 차량의 최대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색가루 나온다고 엔진오일 뭐 3000km에 꼭 교환해야 한다. 사실 저는 이거는 약간 반대 성향인데, 뭐 한 5000, 7000에 먼저 교환해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길들이기가 끝나고 3000km에 교환하고 요거는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동차 엔진오일 언제 교환하는 게 좋나요 하면서 많은 테크니션들 브랜드마다 물어보고 연구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다들 한결같이 요즘은 그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권장주기에 엔진오일 교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교환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몇만 원 들여서 교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차 길들이기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내가 출고받고 해야 할 일들은 다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000km 이후부터는 아주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